아버지 운동 끝나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때부터 좀 몸이 힘들기 시작했고 목 MRI를 찍었는데 거기에 그냥 이만한 결절이 5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뭔가 심해져서 긴장이 풀리셨나 봐. 약을 계속 먹고 있고 뭐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죠. 다리가 좀 오래 불편하신가? 앉아라 오래 서 있으면 붓는다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부어요, 계속. 염증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계속 부어요, 뭔가. 퉁퉁 부은 거 봐요. 양말 자국이 남으셨어요. 아니, 발등이 너무나 지금 퉁퉁해졌어요.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따갑고 시리고 에어컨을 못 틀어줘. 너무 발이 시려워서 여름에. 무섭죠. 우리 아버지가 여기 발가락을 잘랐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아, 진짜요? 4사람이 당뇨 약을 복용하고 있고 또 저희 언니는 혈압약까지도 먹더라고요. 뭐 하루가 못 지나가. 아빠 스타킹을 신으면 다리가 한 군데만 갔다 오면 되는데 한 군데 갔다 오다가 또 어디를 들러서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러면 그날은 맥을 못 추겠어요. 그러면 이제 밥이고 뭐고 다 놓고 그냥 들어놓아요. 많이 오래를 못 걸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님들도. 필요한 게 좀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VCR을 함께 봤는데요. 아니 어머님이 찍었던 캠코더 영상 볼 때 수지 씨 눈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셨어요? 아니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정작 안겨드린 게 너무 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비인기 종목의 뭐 첫 주자가 좀 개닦기를 하지 이렇게 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야 이제 후배들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되게 저희는 그거로 만족하지. 예. 아니, 근데 어머니께서 영상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일단 기력이 좀 없어 보이세요. 평소에 늘 그러신 편이에요? 자주 그러죠. 제가 그러니까 2가지를 못해요, 동시에. 하나 하고 또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다음은 쉬어서 몇 시간 들어놓아야만이 기운이 나서 다시 일어나서 하고 뭐 말초 신경 장애 뭐 그런 뭐 그런 것도 받았고 당뇨도 전당뇨 장하고 뭐 이렇게 유착으로 또 수술도 했고 거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이 골반으로 그 염증이 퍼져가지고 골반 뭐 고생 많이 했죠. 네, 근데 이 피곤한 것도 병이 되나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명의 특급 진료실 일명 특진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1시간 대기하고 3분 진료가 현실이잖아요. 오늘 오로지 어머니 한 분을 위해서 명의 선생님들 4분께서 어머니만을 위한 오늘 가이드를 제공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궁금하신 거 마음껏 여쭤보세요. 네. 좋은데요, 어머니 빨리 물어보세요. 지금 기회예요. 아니 저는 첫째 이 피로감 때문에 이게 계속되면 이게 어떤 질병으로 더 진전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일단 실은 원인을 잘 모르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6개월 이상 계속 피로가 있고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세들이 거기에 맞아요. 뭐 근육통도 있고 조금만 이렇게 서 있어도 좀 지나면 주저앉을 정도로 이제 자꾸 어지럽고 또 이제 다리도 많이 붓고 뭔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건 1988년 미국의 NIH가 아예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피로를 질병으로 분류를 했다 만성 말씀이신 피로 거죠? 증후군. 여자들이 특히 취약합니다. 남자들보다. 사실 뭐 저만 해도 그냥 나 너무 만성 피로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불멍. 불씨. 불씨가 산불이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불 영상이랑 이 만성 피로랑 무슨 연관이 있을지 오늘의 건강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병의 씨앗 잠복 염증이라고 했는데 잠복된 염증이 불씨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사실 염증의 이 염은 불꽃 염자를 뜻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몸속에 질병의 불꽃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요, 결국에는 만성 염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성 염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잠복해 있다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복 염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근데 이게 만성 피로랑 염증이 관련이 있나요? 피곤하면은 잠복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네, 사실 피로 물질인 젖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젖산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생성할 때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 젖산이 세포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포가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회복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이 몸이 피곤해지면서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운동하면 왜 다음날 알이 심하게 배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맞습니다.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 열심히 운동했구나.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어요. 일부 이제 근육이 심하게 운동을 해서 손상이 생기면 그 부분에는 약간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산화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몸 전체의 어떤 만성염증에 의한 그런 산화 과정은 네. 회복이 쉽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그래서 우리 암을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들 중에 소위 에너지 메타볼리즘이 잘못되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산이 계속 쌓이게 되면 암도 더 진행이 빨라지고 과도한 활성산소는 내 몸을 오히려 파괴하니까 또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젖산이 암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은 할 수 있다. 그런 네. 환경을 만들 수는 있다. 네, 그런 환경을 만들 수 뜻이군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당화 혈색소가 좀 높아요. 이런 당뇨병도 만성 염증 때문일 수도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이 당뇨가 만성 염증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 그야말로 사실은 혈관의 독입니다. 예. 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네. 인슐린이 잘 일을 해야 혈당 관리가 잘 되고 당뇨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특히나 어머니는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 만성 염증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2배에서 6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무엇보다 엄마의 그 검진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정남씨 선생님께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데 결과 도대체 언제 보여주시나요? 네. 드디어 어머님의 생체 나이와 여러 가지 결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문광의 어머님의 생체 나이 과연 몇 살일까요? 실제 나이는 69세신데 네. 종합 생체 나이가 67세십니다. 오, 예. 실제 나이보다 2살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심폐 나이랑 혈관 나이라고 보이시죠? 다른 나이대보다 좀 더 높게 나왔네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 심폐 나이랑 혈관 나이는 사실 만성 염증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만성 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혈관 질환인 당뇨병 전 단계 또 고혈압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됐죠. 저희가 그다음에 또 혈관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위쪽에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아래측은 깨끗한 내피막이 보이고 중막이 보이는데 위에는 두터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경화증, 죽상 동맥경화증이 시작을 했습니다. 동맥경화증도 염증입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염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혈관 내부에 죽이 끼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석회가 끼기 시작을 해요. 석회도 끼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 점수가 많이 높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115점이거든요. 그러면 400점 이상이면 우리가 고위험도라고 하는데 100에서 400 정도는 중간 정도 위험도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될 수 있는 병변이 시작하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관상동맥에 아까 석회가 많이 꼈다면서요. 이런 건 왜 끼는 겁니까? 우리 아까 불 난 거 봤죠? 네. 아까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게 뭐예요? 소방서. 그죠?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네. 칼슘이라는 거 소방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혈관에 염증이 생겼다, 죽이 들어갔다, 그럼 뭐 더 자라지 말라고 가서 달라붙는 게 칼슘이에요. 달라붙으면서 이게 딱딱해져서 그렇습니다. 석회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자라질 않아요. 죽이 불이 더 퍼지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기 끼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이건 하나의 경고 사인이고 내 몸에 네. 죽이 더 자라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니까 어머님께서 확실히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만성 피로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만병의 씨앗 염증을 잡기 위한 처방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처방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티아민을 채워라. 티아민. 티아민이 뭐예요? 티아라도 아니고. 네, 이 티아민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비타민 B1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 피로 물질이 되고 이 피로 물질이 결국은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각종 질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티아민이 부족하게 되면 만성 피로 우선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들 겪으시는 고질병인 근육이 빠지는 현상, 또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티아민과 관련해서는 네. 역사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못 먹고 살던 시대에 네. 각기병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이게 그 티아민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에요. 아. 각기라는 게 다리 각자, 네. 기운, 다리의 기운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영어로는 베리베리라고 그래요. Very. 베리베리. Very, very. 스리랑카 사람들의 그 말이 난 못해, 난 못해. 왜? 기운이 없으니까. 예. 그 말이 각기병의 병명이에요. 네. 티아민의 부족으로 상당히 힘들었던 거죠. 네. 꼭 필요한 네. 영양소죠.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어머니 피곤하니까 이제 벤포티아민이라고 하는 걸 드시던데요. 이렇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제 비타민 중에 하나가 이 티아민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지 않게 바로 배출해 줄 수 있도록 이 벤포티아민을 드시고 계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또 뭐 기가 막힌 또 솔루션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을 사셔야 돼요. 가서 운동식 근육 운동도 하고 오세요. 네. 딸이 또 끊어줘가지고 헬스장에도 갔었어요. 근데 그 기구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기셔야 우리 이윤숙 원장님처럼 되십니다. 멋지시다. 그 단계를 이기셔야 돼요.